여러분,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?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마음은 에이, 그냥 질러 하고 외치는 거요.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겪는 이 내면의 전쟁, 과연 그 정체는 뭘까요? 네,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볼 주제입니다. 아니, 더 좋은 선택이 뭔지 뻔히 알면서도 왜 우리는 그 순간의 유혹에 번번이 넘어가는 걸까요? 그 답은요, 놀랍게도 우리 뇌구조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. 이 내면의 싸움을 옛사람들은 기의 세계와 이의 세계가 싸우는 거라고 봤어요. 기는 우리의 아주 원초적인 에너지, 욕망 같은 거고요. 이는 그걸 다스리는 이성적인 질서, 논리 같은 거죠. 이제 이 두 세계가 우리 뇌의 어떤 부분과 연결돼서 작동하는지 한번 과학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우리 뇌 깊숙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우리의 생존 본능을 움직이는 아주 오래된 하드웨어의 세계입니다. 이 기의 세계, 그러니까 내측 뇌는요, 뭐랄까, 우리 뇌에 깔린 아주 오래된 기본 우령 체제 같은 거예요. 완전 자동 모드죠. 위험을 감지하고 보상을 줬고 늘 하던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우리의 동물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재미있는 건 이 부분들이 진화적으로 가장 먼저 생겨났다는 거예요. 그래서 뇌의 가장 깊숙한, 가장 안전한 곳에 딱 자리 잡고 있죠.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는 셈입니다. 그 핵심 부품 첫 번째는 바로 편도체입니다. 뇌의 비상벨, 초민감 경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. 이성이 저게 뭐지? 하고 생각하기도 전에 편도체는 이미 위험, 도망쳐! 또는 싸워!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. 이 편도체 덕분에 우리 조상들은 맹수를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죠. 문제는 이게 현대 사회에선 좀 과하게 작동한다는 겁니다. SNS에서 악플을 보거나 직장 상사한테 깨질 때도 우린 뇌는 마치 맹수를 만난 것처럼 반응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 늘 불안하고 쉽게 화내고 편가르기에 빠지기 쉬워지는 거죠. 자, 충동을 만드는 또 다른 주범을 만나보시죠. 바로 기저핵입니다. 여긴 우리 뇌의 습관 공장이에요. 어떤 행동을 했는데 기분이 좋았다? 그럼 도파민이라는 보상을 딱 주면서 그 행동을 습관으로 저장해버립니다. 생각 없이도 자동으로 하게 만드는 거죠. 바로 이 시스템을 현대 기술이, 특히 소셜미디어 같은 것들이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요. 좋아요 하나, 짧은 영상 하나가 우리 뇌에 계속해서 도파민 폭탄을 터뜨리는 셈이죠. 이런 즉각적인 보상에 길들여진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결국 우리의 의지력은 바닥나고 중독적인 습관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생존과 충동의 뇌를 봤다면 이제 그 반대편으로 가볼 시간입니다. 바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창조의 뇌죠. 이 이해 세계는요, 충동에 휩쓸리는 대신 한 발짝 떨어져서 상황을 보는 능력이에요. 이걸 우리 뇌의 바깥쪽 외측뇌가 담당합니다.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질서를 만들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는 힘이죠. 그리고 이 세계의 사령탑, 뇌의 CEO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전전두엽입니다. 우리 뇌의 가장 앞쪽에 있는 가장 진화된 부분이죠. 우리가 하는 모든 고차원적인 생각, 즉 판단하고 계획하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 CEO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. 저 안쪽에서 편도체랑 기저핵이 지금 당장 해! 하고 소리치는 걸 잠깐만 하고 멈춰 세우는 거예요. 그리고 묻는 거죠.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나한테 좋은 일일까? 하고요. 이 능력 덕분에 우리가 배우고 협력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 CEO 혼자서는 일할 수 없어요. 아주 중요한 파트너가 있거든요. 바로 측두두정엽 접합부, 줄여서 TPJ라고 불리는 뇌의 공감센터입니다. 여기가 바로 대규모 사회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비밀병기입니다. 이 PDPJ가 하는 역할이 정말 기가 막혀요. 나라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? 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일종의 관점 전환 스위치인 셈이죠. 이 스위치 덕분에 우리는 혐오 대신 공감을, 이기심 대신 협력을 선택하며 거대한 사회를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. 왜 어떤 사람은 충동에 더 잘 휩쓸리고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을 더 잘할까? 그 비밀의 열쇠가
어쩌면 우리 유전자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. 바로 5-HTTLPR이라는 유전자인데요. 쉽게 말해 S형과 L형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. S형은 좀 더 예민하고 경계심이 강한 안테나를 가진 타입이고요. L형은 좀 더 둔감하고 스트레스에 강한 방패를 가진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요,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. 이 유전자 타입의 분포가 글쎄요, 우리가 사는 지역, 바로 지형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지리적으로 좀 고립된 곳에서는 스트레스에 민감한 S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10명 중 8명꼴로 아주 많아요. 그런데 서유럽으로 가면 절반 정도로 줄고 탁 트인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으로 가면 10명 중 2명꼴로 뚝 떨어집니다. 이걸 그래프로 보면 차이가 확 눈에 들어오죠. 한쪽은 막대가 엄청 높고 다른 쪽은 아주 낮아요. 섬이나 반도처럼 고립된 지역일수록 위험에 민감한 S형이, 대륙처럼 열린 공간일수록 스트레스에 강한 L형이 더 많다는 건데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? 그런데 과학자들이 더 파고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땅 모형 때문만은 아니었어요. 더 중요한 건 바로 개방성, 그러니까 다른 집단과의 교류가 얼마나 활발했다는 거였죠. 교역로가 뚫리고 외부와 활발하게 교류한 지역에서는 지형과 상관없이 스트레스에 강한 L형 유전자가 훨씬 많아졌습니다. 자, 이 모든 뇌과학과 유전자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. 한번 보세요. 인류의 역사를 보면 처음엔 생존을 위해 저 안쪽 뇌, 충동의 뇌가 모든 걸 지배했죠. 그러다 문명이 생기면서 협력을 위해 바깥쪽 뇌, 이성의 뇌가 커졌고요.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는 어떤가요? 이상하게도 저 원시적인 안쪽 뇌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. 왜냐고요?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와 자극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. 결국 우리는 이런 상태에 놓인 겁니다.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원시적인 뇌 안에 갇혀 있다. 정말 뼈아픈 지적이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. 끊임없이 울리는 충동과 습관의 경보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뇌의 CEO인 전전두엽을 깨우고 공감의 스위치인 TPJ를 켤 수 있을까요? 어떻게 하면 이 안쪽 세계에서 바깥쪽 세계로 의식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? 그 방법을 찾는 여정이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